준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사회문화 공부법인데 이제 공부법 수업하고 이제 요점 정리 복습하는 겁니다. 사회문화 보면 반대말 되게 많죠. 기능론, 갈등론, 뭐 계층, 계급, 몰가치성, 가치성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반대 개념을 떠올려야 이게 문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반대 개념을 떠올리면 이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벗어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렇게 반대 개념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두 번째로 이론에서 관련 단어가 기능론이면 전부 다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조화, 뭐 기능, 그다음에 역할, 뭐 이렇게. 갈등론이면 계급, 그죠? 충돌, 그죠? 이런 것들 같은 단어들을 쭈르륵 세모를 치면 문제 풀 때도 공부할 때도 이렇게 쳐놓으면 나중에 쭈르륵 연결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론 관련 목차를 진짜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사회문화가 목차가 잡히면 굉장히 탄탄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입니다. 거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사회에 어떻게 하나. 그럼 미시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다가 또 기능론, 갈등론이 쭈루룩 이렇게 있으면 어떨 때는 A 파트에서 나오고 B 파트에서 나오고 C 파트에서 나오고 여기다 핵심 키워드 단어를 이렇게 쭈루룩 써보면 정말로 왼쪽 느낌이 쭉 나서 나중에는 어느 파트에 나오든지 어느 정도 찍어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표를 가로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A 파트를 이렇게 가로로 비교하고 B 이렇게 가로로 읽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읽는 거. 연결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 파트고 B 파트면 단어를 할 때 시험 볼 때 조심해야 돼. B가 아니다 이렇게 넣으면 A로 가야 돼. 이것도 입장이. 그러니까 A 파트 설명하는 것 같아. 계층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계급론이라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체온하고 용언하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이 두 개의 구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장단점은 파트별로 요점 정리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이론이든 장단점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순기능, 역기능. 이게 순기능이 장점, 이게 단점이니까. 이게 쭉 이론 전체를 공부를 하면서 장단점으로 계속 그러면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짝을 지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A 이론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장점, 단점 이렇게 펴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이론 이렇게 쓰면 기능론, 갈등론처럼 쭈루룩 비교가 돼가지고 암기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시를 갖다가 이론을 받쳐야 되고 그 용어, 관련된 용어를 가지고 이론을 떠올려야 되고 이런 어떤 내용을 정리한 핵심 단어 이론이 떠오르고 이 이론이 학자가 떠올라야 돼. 이게 누가 말했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시를 암기하는 게 누적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이론 정리에다가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들을 간단하게 내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만 쭈르륵 보면 이게 시험 나왔던 거예요. 빨간 게. 기능론, 갈등론 끝까지 정리해야 되고 상징적 작용, 상호작용까지. 그러니까 이 지위 역할이라든가 사회집단 종류도 이렇게 보면 1차 집단이 있고 여기 모여서 자발적 결설 체계가 있고 또 무슨 집단이 있고 이렇게 이게 종류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가족이 나오고 여기에도 가정이 나오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가정은 거꾸로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1차 집단이면서 자발적 집단이면서 무슨 집단이면서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다 정리하면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나오거든 시험에.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지. 사회문화는 거의 다 이제 일대다의 개념이에요. 개인 중심이냐, 사회 중심이냐, 이론이 개체 중심이냐, 집단 중심이냐, 형식적인 거냐, 실질적인 거냐, 기능적인 거냐, 갈등적인 거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문화가 아주 관통되는 이론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아노미 이론은 두 병이 있어요. 듀르켐과 머튼이.
이러면 요거를 별도로 공통점 차이점으로 테마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이렇게 이런 거 나오면 왜 꼭 나오거든. 비교하기 쉬우니까. 그럼 개념이 4개 이상 있으면 다음 5번째가 답이니까 4개, 5개가 나오는 거는 답 나올 것이다. 그런데 서로 구분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무슨성을 예시로 딱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요 예시가 나왔을 때 이걸 찾지를 못하지. 수식이나 그림, 뭐 계층고 같은 거 이렇게 도형으로 그리죠. 이렇게 점점점점 하고 이렇게 하면 명목론, 사회 명목론. 이렇게 새카맣고 요 개인도 하나 있으면 사회 실제론. 아니 이렇게는 안 되겠죠.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개인도 되고 사회도 실제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렇게 새카맣고 이렇게 점점점점이나 사회 실제론.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 대충 구조도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표 문제는 별도로 또 주겠습니다. 집중적으로. 3등급 이상, 3등급 정도 도달하기 시작하면 표 문제하고 킬러 문제하고 핵심 문제만 또 따로 뽑아갖고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일단은 접어두고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40점 전후니까 50점에서 50점 만점에서 그래봐야 3등급 수준이거든요. 40점을 목표로 먼저 달리고 이게 달성된 다음에는 이거 추가로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성 차이가 많이 나요. 어려운 거 한 문제 맞춰도 나머지 쉬운 거 쭈루룩 틀려버리면 4, 5등급 나오면 뭐 3등급 맞는 게 낫지. 개념 용어를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용어 정리집처럼 이렇게 땅땅하고 이렇게 써놓으시라는 거지. 따로 한 페이지에다가. 자, 틀린 문제는 해설 정독을 하고 해석에 대한 사례를 이론에다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키는 거는 이렇게 해설이 있으면 요 해설에 있는 걸 꼭 이거 읽어봐. 읽어본 다음에 여기다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이 문장 선택지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거 쓰고 뭐 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죠. 그럼 해설을 안 보고도 더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면 동그라미, 이해가 잘 안 되면 세모.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번호에다 별표를 쳐놓으시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떤 파트는 맞춰야 되고 단원별로 나눠졌으니까 어떤 파트는 포인트를 잡고 어떤 파트는 일단 다음에 하자 이런 것도 잡히잖아. 요점 정리에 읽은 내용을 추가 정리라 그러면 이제 하나를 정리하긴 해야 돼요. 이점 정리를. 그래서 이 요점 정리를 본인이 한번 글로 써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요점 정리 줬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작정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거기다 추가로 영어나 사례나 키워드나 틀린 문제나 이런 것들 계속 누적해서 쓰면 모일수록 탄탄해지잖아요. 나중에. 예, 이런 거를 이게 이제 단권화라고 하거든요. 단권화. 한 권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요 사회문화 자체는 사례만 이 사례를 보고 이론만 떠올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3등급 돌파하고 2등급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2등급에서 1등급 차이는 표 분석을 하는데 표 분석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실수 안 하고 하느냐의 차이고 실수가 없느냐 1등급에서 만점에서는 실수가 없느냐 하나도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 좀 꼼꼼하게 했느냐 이 차이니까 3등급 전에까지는 사례만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이론의 흐름을 알면 찍어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열심히 읽고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 어떤 탐구든 수능이 그래요. 70%는 항상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 단원별로 보면 위에 문제하고 아래 문제하고 이렇게 쭈루룩 있어요. 이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걸 해본 다음에 수특을 풀면 수특도 이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이렇게 살랑살랑 간질간질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고 수특을 사실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질간질한 거 단원별로.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야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자세히 설명 이게 뭐 요거 모르는 걸 거기다 체크를 해요. 됐죠? 사회문화 공부법입니다.